준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그는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가 만든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운영하는 대기업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명성을 자랑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우러러보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가족이 있었다. 그에게 가족은 언제나 얽히고 때로는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의 스마트폰이 울리며 끊임없이 바쁜 업무 속에서 그의 집중을 방해했다. 전화기를 들여다본 준호는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일시적으로 멈칫했다. 그 번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연락을 끊었던 바로 아버지의 번호였다. 그와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졌고 그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것은 거의 20년 만이었다. 전화기를 받자마자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야. 나야. 아버지. 목소리는 매우 약하고 떨리고 있었다. 순간 준호는 어렸을 적 떠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때의 상처와 이혼 후에 그를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밀려왔다. 왜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까?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질문이 마치 답을 찾고자 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존재는 그에게 항상 미련과 분노를 남겼다. 아버지가 좀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예전에 내가 너를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지? 이제 너는 잘 살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다급하고 억지스러워 보였다. 준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의 요청은 예전에 그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준호는 짜증을 느끼며 말했다. 어릴 적에 너한테 무슨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나?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미안하다. 그때는 힘들었고 너에게 잘 못해준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침착하지만 그 안에서 비슷한 감정이 묻어났다. 고백이라기보다는 결국 그의 요구가 계속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버지와의 연결은 더 이상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한 마지막 말이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너의 어머니랑 형이랑 그럼 다들 내가 병원비도 못 내고 죽으면 어쩔 거냐. 그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가 가족에게 준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역시 나름대로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이내 준호는 답을 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사로 돌아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려던 계획은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 하윤과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는 입을 열었다. 오늘 아버지랑 연락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떨어졌다. 하윤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또 돈을 요구했나요? 그녀의 질문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도와주면 어떨까?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시잖아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가능할까?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이용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나? 하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화면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의 동생 민큐였다. 그는 언제나 준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동생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다. 형, 도와줄 수 없겠어?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해. 내가 이번에 정말 힘들어. 민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또 사업을 망쳤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상황을 망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면 또 언제 그럴지 모른다. 준호는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답을 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이어갔다. 민큐는 계속해서 그의 잘못된 선택을 탓하지 않고 결국 돈을 달라고만 했다. 결국 준호는 또다시 자신이 도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와 요구는 너무나도 큰 짐처럼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는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준호는 머릿속에서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하루의 끝을 맞이했다. 준호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돈을 보낸 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매일 출근길에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그토록 많은 요구와 협박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내야 할 금액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준호는 그것이 일종의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종의 강요처럼, 아니면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가 보내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의 동생 민큐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 또 부탁할 일이 있어.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민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조급해 보였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너, 또 뭐야? 준호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형, 이번에 정말 큰일이라니까. 사업이 망했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큐는 뻔히 예상되는 말을 또다시 했다. 준호는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나면서도 다시 한번 동생을 돕게 될까봐 우려됐다. 너는 항상 그렇게 내게 기대기만 해. 내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지. 왜 계속 내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데? 준호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민큐는 그저 죄송하다고 하며 준호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부탁을 거절하는 건 그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형, 제발 도와줘. 정말로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 돈이 아니면 정말 다 망해. 민큐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했다. 준호는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다. 한편으로는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해오는 그들에게 염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또다시 그 금액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돈을 송금하고 나자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선 이 금전적 요구와 그가 느낀 무력함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 하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준호가 겪고 있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준호, 이제 그만큼 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야? 가족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해. 가족이 계속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어. 하윤의 말은 준호에게는 뼈아픈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동안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왔지만 이제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간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배신감과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준호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향한 복잡한 감정과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싸웠다. 그는 결국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내 삶을 그들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린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그가 아버지에게 보낸 돈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그들을 더 의존하게 만들었을 뿐인가? 그렇지만 준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겠다.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동생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그에게 여전히 말로는 죄책감을 안겨주며 동생은 더 강하게 금전적 압박을 가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압박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런 가운데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준호는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린 후에도 그 결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더 이상 가족의 요구에 흔들리거나 그들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과연 그리 쉬운 일일까? 가족들은 그를 잘 알았다. 그의 동생 민규는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며 아버지는 그 요구가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날 준호는 전화를 걸기 전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자신이 결단을 내린 이상 이제는 그 결단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준호야, 전화 받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뭔가 피로해 보였다. 그 목소리에서 여전히 그가 기대하는 바가 느껴졌다. 그 기대는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였다. 준호는 그 기대를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누르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못한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은 준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겪은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계속 이어가며 결국 준호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 너도 이제 내 나이가 되어봐야 알겠지. 내가 너를 키운 만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의지하는 거야. 내가 못 고치면 너라도 도와야지. 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다. 준호는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뭘 했었죠? 가족을 위해 뭐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라도 하시나요? 준호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아버지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맞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너도 내 처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나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 너는 여유가 있잖아.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준호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흔들어 놓을 만한 어떤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은 확고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왔다. 내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군. 너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내가 미쳤구나. 아버지의 말은 냉소적이었고 그것이 준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길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하윤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윤은 준호가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준호는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나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이 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거야. 그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더 이상 내 삶을 희생하지 마.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왜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았다. 그가 지나온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야 했다. 그 밤, 준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그를 괴롭혔다. 동생 민규는 이제 그의 결정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민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다. 과연 동생이 그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걱정은 이내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민규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도 역시 금전적인 요구가 담긴 전화였다. 준호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번에는 민규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했다. 그 결단은 자신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더 이상 그를 속박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했다. 형, 이번에는 정말 도와줘야 해. 내가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 형이 도와주면 해결될 거야. 민규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했다. 그러나 준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안 된다. 민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돈을 보내는 걸 계속할 수 없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민규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준호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민규가 입을 열었다. 형, 그럼 나도 너한테 요구하지 않을게. 그래도 이제 나랑은 관계가 끝난 거냐? 민규의 말은 날카롭게 들려왔다. 준호는 그 말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민규의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말은 마치 그가 선택한 길을 고백하는 순간 그 길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듯이 들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알잖아. 나는 내가 도와주길 바랬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 형까지 나를 버린 거냐? 민규의 말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민규,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또다시 의존하게 될 거고 그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불편해질 것 같았지만 이미 결단을 내린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전화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준호에게 점점 더 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는 민규가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규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형, 이제 우리 끝난 거냐?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가 도와줘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민규의 말은 그토록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듯한 말투였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를 더 이상 돈으로 이어가려는 의존을 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었다. 잘 생각해봐. 민규. 나는 더 이상 내게 돈을 보내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돕는 것뿐이야. 준호는 그렇게 말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그가 내린 결정이 맞을까? 그는 자신에게 계속 의문을 던지며 불확실한 미래를 직시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그동안 이어온 삶이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제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도 뒤따랐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하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준호가 내린 결정을 알고 있었고 그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 내가 한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믿어.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해. 하윤의 말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가족의 부담을 떠안고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지 마. 아버지와 민규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왔기 때문이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지키는 거야. 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준호가 더 이상 가족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감정은 그를 괴롭혔다. 아버지와 민규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더 강하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에게 또 한 번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가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또 전화했구나. 내게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그의 말은 단호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을 꺼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너도 어른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나를 버린 거다. 아버지의 말은 분명히 그를 상처 입혔지만 준호는 이번에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자신의 결단에 대한 후회를 느끼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결단을 내린 후에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다. 그가 이 선택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다. 준호는 그날 밤 하윤과 함께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결단에 대한 후회가 어렴풋이 떠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확고히 지키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길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준호, 괜찮아.
하윤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듯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냥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커져서 그만큼 부담스러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은 것에 대한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와 민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 하윤은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들 말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믿어.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녀의 말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윤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이 겪을 상처와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준호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상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결단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나 민규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단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 갔던 그는 그들이 얼마나 의존적이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호는 이제 그들이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아버지와 민규는 그가 모든 걸 희생하며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준호는 가족이 그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갈등과 분열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한번 민규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민규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준호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 정말로 각오와 결결하고 자신만의 길에 가야 했다. 전화를 걸고 나서 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규, 우리 이제 끝내자. 내가 너에게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살 수 없어. 민규는 그의 말에 반응이 없었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이제 끝내자고? 나한테 이렇게 무정하게 대해도 되는 거냐? 내가 도와줄 때만 너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형은 결국 나를 버린 거야. 민규의 말은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했다.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냉정하게 말했다. 민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때마다 내가 의존하게 되면 결국 너 자신을 망치는 거야. 나는 내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야. 이제 너도 스스로 해야 해. 민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형,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내가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야? 나는 형을 믿고 있었는데.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결정을 내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 너는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전화를 끊은 뒤 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민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과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려는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한번 하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윤,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돌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파. 하지만 그들 모두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잖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하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한 일이 옳은 길이라고 나는 믿어.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그가 맞이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끝없는 도전이었다. 준호는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은 지 몇 주가 지났다. 그의 집은 평소보다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평온함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찾는 전화도, 문자를 통해 들어오는 압박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하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들리는 음식이 조리되는 소리는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하윤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하윤이 말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걸린 듯한 기운이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냥, 정말 내가 잘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돼.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하윤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네가 결정한 일이잖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 선택이기도 하고. 그들이 계속 너를 이용하게 놔뒀다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됐을 거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준호의 마음속 의물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여전히 그를 원망하고 있을지, 아니면 결국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을지 궁금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가 문득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큐였다. 민큐는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평소의 당담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향해 걸어갔다. 민큐. 준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민큐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 담겨 있었다. 형.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연히 너를 봤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너 괜찮아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 민큐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이내 말문을 열었다. 형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형한테 의존했어. 형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못했는지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고백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큐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민큐에게도 필요했던 변화였다. 너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던 것 같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어. 민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거야. 형에게 다시 기대지 않고.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준호는 민큐가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생각해봤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내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어.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비록 관계를 끊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준호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